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5%, 코스닥은 0.41%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잘 나가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된 것은 단기간에 우리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한 11월 들어서 이렇게 많이 올랐죠. 또 그리고 12월 들어서도 또 이렇게 올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올랐습니다.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요 11월 들어서 올랐고 또 12월 들어서 또 이렇게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오르다 보니까 나는 이 정도 먹으면 됐다, 연말에 돈 좀 써야 되겠다, 현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겁니다. 시장에는 좀 멀리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짧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시장을 좀 멀리 보는 사람들이라서 혹시라도 저런 사람들이 팔아서 주가가 좀 조정받는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수급도 괜찮은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해서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부를 좀 해볼 만한 재료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뭐 요 차트가 있으니까 요거 보고 설명하도록 합시다. 세력들이 물량을 이렇게 모아가는 초기에 이제 하나 분기점으로 삼읍시다.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이 초기에 돈이 좀 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딸릴 때는 골드만삭스가 우리 한국 시장 주식 괜찮다, 뭐 앞으로 우리 한국 수출 괜찮다, 영국 이코노믹스에서 우리 한국 멀리 보면 진짜 괜찮다, 이렇게 이러한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런 뉴스들은 세력들이 현금이 좀 딸리기 때문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대중의 동참을 유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했다 그러면, 이때 매집했다, 요거 밑에 좀 다릅니다만은 매집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좀 팔아먹어야 되겠죠. 그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 종목 엄청 많이 간다, 멀리 간다, 2차 전지처럼 예전에 대중들을 막 끌어모아서 떠넘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급을 보면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물량을 팔아먹곤 합니다. 이게 뭐 뉴스하고 실제 세력들이 움직이는 돈하고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력들이 물량을 갖다가 이제 매집 초기는 그렇고 중간에 또 잠잠해요. 잠잠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가를 좀 들어 올려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좋은 뉴스 많이 내보냅니다. 그때는 뒤늦게라도 이때는 같이 가자는 신호였고요. 중간에서는 나도 할 테니까 나도 이제 물량 어느 정도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 먹을 만큼 먹었다.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서 주가를 좀 띄울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보통 나오는 이 뉴스들이 이 종목도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입니다. 그러니까 요때하고 또 요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 분간은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세력들이 그 기간에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했는가에 달려가지고 있습니다. 여타 뭐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했을 때 세력들도 여전히 매수해 가면서 긍정적인 뉴스를 많이 내보내요. 이때도 물론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을 딱 깔고서 뭐 가치 투자 연구는 오래 계셨던 분들께서는 이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도사죠.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쭉 뉴스 보다 보면은 갑자기 현대차, 기아차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동안 잘 없다가요. 내년에는 지금 SK 하이닉스 이어서 현대 기아차도 떤다. 러시아 공장 판다는데 현대차 주가 상승을 왜 하지? 뭐 이런 거. 또 그리고 현대 기아차 주가가 시동을 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고 있어요. 현대 기아차 주가 이야기들이 오늘 37분 전에 또 어제 이런 식으로 또 4시간 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요 단계는 아니고 요 단계입니다.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했고 나도 가는데 이제 주가를 좀 띄워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죠. 일단 보면 여러분들 뭐 마감 시황 아니면 장중 수급 분석 시간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운송 장비 이 업종 있죠. 심지어 세력들이 공매도를 그렇게 하는 그 와중에도 운송 장비는 매집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중에서도 최상위 현대차, 기아차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 수급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이 매집을 했고 기관들도 좀 사긴 샀어요. 현대차, 기아차 이건 최근 한 달 이야기입니다. 1분기라면 또 더 많이 물량을 매집했겠지요. 그럼 충분히 걔들은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좋은 뉴스 떼어가지고 주가를 좀 더 올려야 되겠다, 부양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때 넣은 뉴스가 바로 저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타임세이브를 통해서 좀 들여다보니까 그럼 세력들은 언제부터 이미 뭐 그전부터도 오래 부여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때부터 또 물량을 계속 매집한 세력들이 있었죠. 특히 이때 매집한 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주가의 방향이 하락하다가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이 됐답니까. 이 세력들이 지금 최근 시장에 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이거는 수급 분석해 보면 충분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또 분석도 많이 봤을 겁니다. 이 종목을 봤을 때 이렇게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에 있다가 상승 평범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많이 봤죠. 그때 매수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고. 이제 이미 탐욕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들여다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이 이전에도 장기 보유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요때 변곡점이 있었기 때문에 매집한 세력들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때 세력들이 매집을 해가지고 계속 물량을 야금야금 모아갔죠. 그때 심지어 세력들이 매집하는 기간 동안에 주가도 흘러내렸습니다. 이때 심지어 공매도까지 있었고요. 그때 우리가 추세는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아직은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입니다. 이것도 주가가 좀 더 올라가면 이제 탐욕 구간으로 더 이상 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요 구간에 못 샀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 이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에 있는 거 우리가 확인했다 했었습니다. 상승 평범으로 바뀌게 되면 곧바로 우리가 매수 전환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지요. 그럼 이거는 지금 세력들이 이때는 뭐 동참의 의미가 될 것이고 이때는 물량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한번 떼어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대차, 기아차는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갑니다. 현대차는 아직 고가지 않았지만 날아간다고. 근데 보통 분석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상승 추세 탐욕 구간으로 딱 이제 접어들었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때 주식을 사야 된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사야 된다 그랬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서서히 분할 매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세력들은 대중들이 들어온 거에 따라서 막 들어와서 이제 뉴스 보고 현대차, 기아차 갈란다고 막 들어오면 초반까지 따라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서서히 차익 실현해 가면서 물량을 이제 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주식 시장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뭐 늘 수급 보고 돈 보고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상황이 익숙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때마침 공부할 만한 뭐 좋은 재료가 실시간으로 이 실전입니까?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실전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실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공부 삼아 한번 또 지켜보세요. 자, 오늘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전반적으로 뭐 아직은 다 세력들이 각계 전투하고 있고 또 짧게 차익 실현해서 나갈 사람들은 나가는 그런 장이라서 별건 없었습니다.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보니까 오늘은 7개 종목이 있는 거예요. 7개 종목 좀 들여다보니까 일단 이마트 이것도 뭐 어제도 이야기 많이 했죠. 요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그죠? 또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때 빨간 거 있죠. 이때 다 써먹었습니다. 게임 끝. 한 주기 끝입니다. 한 주기 끝. 또 요때 또 빨간 거 있죠. 대충 뭐 요 부분에 끝. 한 주기 끝. 요때 해못던 거 요때 분할 매도했다. 끝. 뭐 요때 했던 거 요때 끝. 좀 더 봐도 되겠지만 그럼 요때 들어왔죠. 주가 상승이 그 말은 뭐냐면 단기간에 오를 수는 있지만 상승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래 되는 게 이래 분할 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파란색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오겠죠. 그럼 게임 끝입니다. 그럼 충분히 뭐 매수도 되겠죠. 짧게 보고 한번 생각해 봐도 되겠죠. 근데 이거는 좀 권하지는 않습니다. 뭐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간다.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지만 앞서 본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다른 종목 이마트도 있잖아요. 차라리 오늘 본 것 중에서 현대차, 기아차 빼버리고 나면
차라리 항공우주가 아니라 이마트로 관심을 가져야죠. 왜냐면 이마트는 그동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더 떨어지면 지하실 파고 들어가는 건데, 그럼 세력들이 지금 이때 들어왔단 말은 어떤 거예요? 충분히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싸다고 보고 들어온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주가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마트 또 다르죠. 주가가 오랜 기간 하락했던 게 아니라 올랐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갔다가요, 요렇게 지금 떨어진 거잖아. 요도 있지만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저점이고, 이게 지금 최근 고점이라 비하면, 이마트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높죠. 이만큼 지금 오른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것은 설거지가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 물량 털라고 한 번 더 올리는 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이런 거, 짧게 내가 해 먹어야지. 그래, 짧게 간단하게 한번 접근해볼까? 돈도 때마침 11,000만 원이 있는데, 연말에 대충 해가 연초에 우리가 놀러나 좀 가볼까?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난치지 마십시오.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진짜 동전 던지기처럼 심심해서 게임하듯이, 그러면 되는, 많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돈도 없으면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갖다 돈을 우습게 보면, 돈을 아껴주는 사람한테까지 돈을 갖다가 장난감처럼 취급을 하면, 돈도 사람을 갖다가 장난감처럼 취급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 이렇게 벌어먹겠다는 이거보다는 차라리 위험 부담을 고려했을 때 이 주가가 이 저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상태이잖아요. 차라리 써야 된다 그러면 이마트 가서 제대로 풀려나갈 결심을 하고 돈을 갖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를 진행해야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매도에 대해서 파란색 들어오면 이미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장난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끝이네. 오늘은 더 없어요. 여기 답니다. 몇 종목 없으니까. 코스피에서 현재 이 종목들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락 추세, 이 파란색 이 종목들 있죠.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안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적어도 상승 추세 평범으로 다 이렇게 여기 오른단 말은 그동안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요. 주가 매수도 많이 했겠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 상승 추세 평범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누군가가 이 주가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다시 지하실 파고 돈이 딸리면 지하실 더 팔 수도 있지만 이미 지금 걔들이 한번 이거 들어왔을 때는 나름대로 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믿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가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진행되고, 조금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탑력과 둔화 구간으로서 이제는 분할 매도해야 될 시기가 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이때 사는 게 좋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좀 작게 모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여기서 나가도 돼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나가도 돼요. 작게 모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작게 작게 누적이 되면 위험 부담을 일단 줄이고, 이쪽은 지하실 한없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왜 세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같이 세력들하고 같이 사서 2등 투자 전략으로 타서 세력들이 꼭대기 묶든지 말든 그건 난 모르겠고, 나는 일단 이때 사서 짧은 기간에 돈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찾아가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환 매매가 빨라지게 되겠죠. 그걸 갖다가 일일이 여러분들 나가서 매일 분석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다 해놨잖아요. 이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분할 매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분할 매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매수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없다 손치고, 굉장히 투자 전략이 간단해지지 않습니까? 순환 매매도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투자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코스닥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절대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요거 봐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추세 들여다보면은 확실히 좀 변함이 느껴집니다. 상승 추세의 종목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이 늘어나죠.
10월 말 때쯤 그때 공매도가 한참 진행이 될 때 여러분들 분명히 봤을 겁니다. 이게 상승 추세에 해당되는 종목이 50개 종목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락 추세 종목이 많았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10월 말쯤 우리 막 공매도가 뭐 금년이 많이 물론 거의 지나도 그랬지만 특히나 그 시절에 하락 추세 종목이 많을 때 주식을 사야 된다고 수백 수천 번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또 이쪽에 종목이 많아지면 또 분할 매도 해라고 현금을 늘려야 되고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자주 드렸죠.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투자를 막 진행하지 말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공부하고 연습해야 돼요. 내가 시장을 분석하는 거는 경제 지표가 좋니 많이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난 투자해야 되겠다. 그거는 경제학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가를 하면 안 되고 경제학자를 해야 돼. 학자. 그 지표 분석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가는 뭐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 시장 지표가 좋고 나쁠 때 세력들은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그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게 투자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시장 분석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큰 돈 굴리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경제 지표, 물가 지표가 얼마다, 얼마다. 이거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거죠. 경제학. 투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지표들을 세력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실제 돈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꾸 보는 거죠. 이게 외환시장도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 또 미국 시장도 들여다보고 우리나라 시장도 들여다보고 수급도 들여다보고 부동산 시장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투자 심리를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이게 시황입니다. 이걸 보는 게 시황을 본다고 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 딱 전제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종목으로 들어가서 아까 전에 뭐 막 분석을 해놨죠. 하락 추세, 상승 추세 보고서 자금 회전, 순환 매매가 좀 빠른 쪽으로 가는 게 돈을 많이 굴리잖아요. 작게 먹어도 많이 굴리기 때문에 그게 복리를 누려서 덩치가 더 빨리 커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투자를 갖다가 이렇게 나름대로 시스템화 시켜서 쫙 하나의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내가 지금 경제 분석을 하면서 경제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그건 또 그냥 시장을 궁금하니까 알아보는 게 사실은 뭐 이것도 이 정도까지 한다는 거는 그것도 공부 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헛다리 짚고 있죠. 여전히 헛다리 짚고 있죠. 물가하고 뭔 상관인데요. 돈 있는 사람들이 물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하지. 지금 물가가 높은지 낮은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근데 일단 그까지 생각 안 됐더라도 그래도 물가 지표도 보고 금리도 보고 한다는 것은 그래도 하려는 자세는 된 사람이야. 하여튼 헛다리는 짚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럼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개별 종목에서 높고 낮음을 찾아야지. 비법이 있을 거라고 백날 찾아봐라. 있는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래도 이거 하는 사람들은 뭐 또 헛다리 짚고 있지만 나가야 될 길이 굉장히 길긴 하지만은 나름 또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것도 안 하고 그건 뭔데? 남한테 맡겨놓고 사락했대 팔아락했대. 네가 하는 말은 뭔지는 잘 모르겠고 행복시앗이 마감시황이라는 걸 하는데 그 노는 종목들을 보니까 세력들이 사는 종목 뭐 어떤 종목들 이 종목이 어떻고 저 종목 어떻다 이야기하더라. 잘 됐다. 나 그 공짜로 종목을 더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 남들이 주니까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몰라도 거기 종목 몇 개 보고 오케이 저거 사라 했으니까 사야 되겠다. 이건 깡통차기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면 지가 공부한 게 없고 지가 아는 건 뭐예요? 남의 말 들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야 되겠죠. 쥐새끼가 살아가지고 내 이래 됐다고. 요즘 나 말하는 ELS 있죠. ELS. 홍콩 ELS 뭐 반토막나니 원금 손실이 있니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지가 공부 안 하고 차라리 간접 투자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투자한테 맡기든지 그것도 직접 투자한 거죠. 지가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요. 투자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신기한 사실이 뭐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뭐 짧은 한 2, 3분 최근 지금 현 시점부터 한 2, 3분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구입니다. 호구. 좀 다루기 쉬운 호구,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돈을 벌죠. 참 신기한 일이죠. 그 사람들한테 공부하라 하는 거는 사실 이치에 맞지 않은 거예요.
공부하면은 내가 돈을 못 버는데, 걔들이 계속 무식해져야 되는데, 그래 내가 돈을 버는데, 그럼 사실 이치에 좀 맞지 않죠. 근데 그럼 니 뭔데 이 새끼야? 니 뭔데 시장하고 이래 앉아 있노? 내가 이야기했다니까.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돈 벌고 싶지 않다. 우리 한국에 투자는 외국인들 상대로 난 돈 벌고 싶고, 또 내가 하는 이 투자에 대한 기본기를 잘 이렇게 갖추어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 나가서 이 주식을 사서 우리나라로 배당도 받고 뭐도 받고 돈을 벌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소 못 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꾸 끼어져 가면은 일단 외국인들 상대로 우리가 벌어먹고, 또 그리고 해외 나가서 돈 벌 수 있고, 이렇게 멀리보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구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뭐 많지 않고 다 똑똑해져도 상관은 없다. 근데 지난 한 14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은 공부 지지리로 안 합니다. 진짜로 안 합니다. 뭐 여러분도 학교 다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부모한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공부하라는 소리입니다. 해락해도 안 하는데 뭐 그거는 공부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도 안 하는데, 시키도 안 하는데 뭐. 그 14년 동안 해도 그게 내가 안심을 했죠. 아, 내가 백날 이야기해도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더라. 뭐 호구는 넘쳐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어쩌다 보니까 또 쓸데없는 이야기 좀 많이 했습니다. 20분이 흘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합시다. 이상입니다.